이렇게 해서 기능 행동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네,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직간접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서 정보들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정보들을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석된 것을 토대로 문제행동의 기능에 대한 가설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그냥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해서 기능을 확인합니다. 문제행동의 기능을. 그래서 그 기능에 기반한 중재를 개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행동평가의 절차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기능행동평가를 한 그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어, 자유놀이, 고립, 도피, 관심, 또, 이것을 반전을 시켜본다는 거는 검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뭐, 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떼쓰기, 요 행동의 지금 기능은 도피, 네, 도피, 도피. 네, 계속해서 도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행동은 도피에 의해서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문제 행동의 기능을 확인을 합니다. 네, FBA의 기능 행동 평가의 절차에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동은요, 13세고 발달장애, 그리고 반항장애, ADHD, 인지 적응 행동에 있어서 지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은 공격 행동, 물건 파괴 행동, 떼쓰기 행동을 가지고 있고요. 교사의 인터뷰 속에서 어떤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다. 그리고 언어 구사가 가능하다 해서 학생을 직접 FAI 기능평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또 ABC 직접 관찰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행동의 기능이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호물, 네, 여기에서는 전자계산기라고 해요. 그리고 과제가 주어졌을 때 피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도 문제 행동이 강화되고 유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건들이 뭐 언론, 그다음에 관심, 또 도피, 어, 통제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앞에 인터뷰 내용들을 통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자동적 강화,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기능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심과 요구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기반한 중재 방법으로는 일단은 휴식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교수를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래들하고 놀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래 놀이 상황에서 자신이 필요하고 선호하는 물건을 요청하는 방법, 요청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를 자기 점검을 하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문제 행동 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주는 이런 행동 중재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 ADHD고요. 소근육, 대근육 장애가 있고 문제 행동으로는 자리 이탈, 타인 건드리기, 소음 내기, 과제 비참여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 인터뷰에 따르면 과제 비참여 행동으로서 관심을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하였고요. 이에 따라 ABC적 관찰을 해보니 실제로도 과제 비참여 행동을 할 때에만 관심을 얻을 수 있었고, 네, 또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도 문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서를 세우는 거죠.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과제 수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가설을 세우고 기능 분석을 하고 중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먼저 놀이 조건하고 도피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관심이 적었을 때, 그 문제 행동에 결합을 해서 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유관 관심 조건도 함께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 이 결과 보면은 다 수반 관심, 유관 관심의 그 과제가 쉽고 어렵고 또 놀이 상황, 모든 상황에서 관심이 이제 좀 제거되었다가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능 분석이 되었고, 기능 분석 결과 문제 행동의 기능이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동 중재 방법으로는 먼저 아동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기초선이 되겠죠. 네, 10초 동안은 스스로 혼자서 독립 수행이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FI 그 고정 간격을 10초로 해서 10초 동안 과제 참여를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네, 또 휴식 시간을 자주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행동 중재를 나가서 이제 변화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네, 세 번째 사례. 10살 자폐성 장애 아동이고요. 중증 발달 지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은 공부를 안 하려고 물건을 던지고 학습 과제를 쓸어버리고 물건을 두드리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아동의 어떤 이런 충동적인 행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사가 인터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의미 있는 정보는 없었고, 실제 ABC 관찰을 하러 갔을 때도 어떤 모든 자극을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할 만한 자극을 차단을 해서 행동 관찰이 불가능했고, 아동은 모든 어떤 그 하루의 일정 속에서 참여를 할 수 없는,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어진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게 자동 강화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도피를 하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요. 이에 따라서 기능 분석을 하는데, 기능 분석 결과, 네, 자동 강화의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강화인 경우에는 감각 추구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주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화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 행동과 경쟁할 수 있는, 문제 행동이 주는 감각과 경쟁할 수 있는 대체 강화를 찾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선호도 평가를 통해서 찾는데, 감자칩을 먹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대체물이나 놀잇감이나 이런 걸 제공했을 때보다 감자칩을 먹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호도 평가에서 먼저 선택한 어떤 장난감은 잠깐 만지더니 이제 다시 또 집어 던졌고, 근데 감자칩을 먹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감자칩 주세요라고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중재 방법은 과제를 참여하는 행동에 감자칩을 강화로 일단 제공을 하고요. 현재 참여를 거의 하지 못하는 교시 활동을 조금 수정해서 아동이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먼저 네. 마지막 사례는 32살 오타네요. 중증 지적장애고 다운 증후군, 조울증, 낮은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데요. 먼저 불수능 행동에서 집단 그 주거 시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테이블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고 사람을 밀어내고 자리를 이탈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고, 공격은 다른 사람 발로 차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 던지고 다른 사람의 팔을 매우 세게 비틀고, 자해 행동은 막 자기 팔 깨물고 머리 당기고 자기 살 꼬집고 등등 굉장히 심한 강도와
잦은 빈도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시설 직원과 부모님 인터뷰 그리고 직접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모았는데요. 먼저 그 스태프들은 문제 행동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모님은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물이 좀 바뀔 때마다 문제 행동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BC 관찰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줄 때 일을 더 잘하고, 근데 무시게 될 때는 또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동안에 이제 이 여성이 문제 행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과제를 아예 주지 않는 그러한 환경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가설을 이제 세우면, 관심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유치되는 건 아닌가. 또 과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가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불수능, 도피, 네, 벌써 결과가 나왔는데, 네, 기능 분석을 했는데, 기능 분석의 결과로는 일단 불수능 행동은 도피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행동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중재 방법으로는 어려운 과제, 일단은 도피하고 싶은 불수능 행동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휴식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도피할 수 없게끔, 네, 어떤 과제를 좀 수준을 낮춰줘서 어쨌든 도피할 수 없고 마무리 짓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과제 양을 늘려서 피할 수 없게끔 이거 다 하고 쉬도록 이렇게 해서 네, 도피를 소거시켰고, 그다음에 자해행동으로 관심을 끌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심을 받도록 하고, 이제 직원들도 자해행동에는 관심을 주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수준이 굉장히 낮지만 의사소통 책을 제작을 해서 의사소통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FBA 조금 길게 했는데요. 네, 기능 기반의 중재. 기능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제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트랜스포머처럼 옮겨 다니면서 변형되고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기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하는 문제 행동이지만 행동을 하는 그 아동이나 어떤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 받고 싶은 마음,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 또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게끔 해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기능 기반의 중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